내일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실적 발표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럼 저보고 지금 반도체 살 것이냐? 저는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되게 네이버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런 과정도 성장주에 대한 밸류를 또 다 같이 낮추는 역할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게 안정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일단 미국 증시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미국을 보면 뭐합니까? 저희는 맨날 징하다, 해도 너무한다.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참 시장이었는데요. 근데 나스닥 괜찮았죠? 저 어제 그 1시 정도에 봤을 때는 암울했거든요. 아, 내일도 좀 힘든 하루가 되겠구나. 네. 근데 한 3시쯤에 이렇게 잠이 딱 깨가지고 이렇게 슬쩍 3시인가 4시인가 딱 봤더니 플러스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혹시 불면증이나 뭐 기면증 이런 거 있으신 건 아니시죠? 불면증인 것 같아. 이게 예. 잠을 푹 못 자는 거 보면은. 근데 원래 그 연세 되시 자, 갑시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선배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잠은 푹. 저 어제 시장 보고 그냥 딱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딱 들어왔을 때 아유 돌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모르죠. 설레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미국 시장 분위기는 일단 거래는 죽었습니다. 거래는 죽었는데 돌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단기 추세에 대한 저항을 돌파를 시도하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딱 한마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나머지 변수 관련된 거 모르는 거 없고 너무 빠진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의 돌리는 자연스러운 현상 쪽에 무게를 두는데 지금 여기는 솔직히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한 요 자리들, 그러니까 11,500선에서 강한 변화가 또 이제 추세 변화가 나오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란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 오늘 나왔던 얘기 보게 되면 ADP 민간 고용 잘 나왔죠. 잘 나오는데 이게 잘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또 튀네요. 그러니까 잘 나왔으니까 연준 또 강하게 갈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금리가 튀는데 달러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한번 모멘텀은 달라도 약간 꺾인 상황들이다 라고 바라보는데 어제 또 중요한 게 유가였죠. 유가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200만 배럴 감산 권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도 이만큼 생산하겠다 라면서 다 생산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권유 흐름을 볼 때 실질적으로는 한 5, 60만 배럴 정도의 감산 정도로 나가지 않을까. 200만 배럴은 되게 커 보이는데. 근데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미국이 바로 이제 역정을 내죠. 네. 왜? 이러면서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왜?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내놓습니다. 첫 번째가 전략 비축류 계속 방출한다 라는 입장으로 갔고요. 그만큼 물가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죠. 게다가 또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관리 못하면은 또 흔들흔들 거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40%대 중반까지 지지율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꺾으면 안 되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변수가 미국 내에서 원유 생산을 비롯한 에너지 쪽에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내에서도 셰일 오일, 셰일 가스 해서 어제 오페크 플러스 그렇게 나오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우리는 공급 확대로 나간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200만 배럴 정도의 규모면은 그래도 유가 한 $90대까지 또 올라오는 거 아닐까 싶은데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보였는데 또 눈길이 가는 게 유가가 강세로 가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또 강하잖아요. 근데 어제 태양광 업체들은 다 낙폭이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뉘앙스가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도 신고가 나오다가 어제 낙폭을 보니까 고점 지금 비슷하게 나오는 얘기는 신재생 에너지도 가긴 가겠는데 미국의 지금 최근 동향은 에너지 쪽에서 화석 연료 쪽을 더 챙기는 분위기다라는 쪽도 가다 보니까 또 이만큼 올라온 입장 쪽에서 차익 매물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도 같이 보여주게 되면 약간 또 미묘한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또 그렇다고 신재생을 안 하진 않겠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될 거 다 하겠다. 왜냐면 물가도 잡고 에너지도 확보하고 거기다가 미국 입장은 에너지를 사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화석연료도 사갈 쪽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계속 가속화를 시키겠다는 분위기. 이쪽은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지금 뭐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한국 증시는 네. 우울 그 자체. 야, 한국 이게 뭡니까? 한 2250 딱 가놓고 거기서 그냥 확 밀어버리는 이런 패턴. 그래도 우리가 그 레코드 기록을 경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러시아 같은 세계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잖아요. 주가 하락폭으로. 아, 러시아가 강대국일까? 아이, 그래도 강대국이지. 아, 하는 거 보면은, 네. 하는 꼬라지 보면은, 그게 무슨 강대국입니까? 무슨, 그냥 제국이죠?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푸시아. 푸틴의 나라죠? 아, 네, 네, 자, 뭔 소리죠, 예. 오랜만에 하니까, 어휴, 팔이 힘드네. 근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정도 연세에서는. 아, 이제 빨리. 네. 그래서, 국내 증시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또 네. 설레발 가겠습니다. 오늘은 양봉입니다. 아, 네, 오늘은?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단기, 그러니까 밑에서 위축이 심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런 자리 쪽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 찾을 때는 이런 단계. 그래, 즉, 한 다중바닥 패턴으로 맞는 단계가 있어야 좀 약간 이제 반등의 기미가 강한데, 지금 이제 외봉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찍고 돌아가다 보니까 에너지가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뭐가 또 갖다 붙이는 거죠, 지금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또다시 지금 내려오는 이동평균선의 압박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시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쪽을 시도하는 단계가 계속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2230선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안쪽으로는 계속 시도하는데 무게를 두고 지금 변화에서 일단은 극점의 하락은, 그러니까 극한의 위축은 좀 끝났다. 이걸 좀 되돌리는데, 이 되돌리는 분위기가 뭐 가격적으로 쫙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출렁출렁함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계속 회복 시도는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위에서 눌렀던 뭐 하방 압력들이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 시도가 될 텐데,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국내 체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박스권 정도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한 2275, 한 2300 요 안쪽까지 들어가는 변화들은 일단은 시도가 들어갈 텐데 거기서가 이제 문제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장기 압박선이 나오는 쪽이 이제 쭉 내려올 겁니다. 그 정도까지 시도하면서 활로를 모색할 텐데 이제 요때쯤 맞는 단계가 다음 주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면서 또 많이 나오는 CPI 발표 또 딱 눈앞에 두고 있죠. 이게 되게 그러니까 10월 달은 중반대를 기점으로 또 나뉠 것 같아요. CPI 발표 전과 후. 그리고 또 요 끝나면은 11월 1, 2일 날 또 바로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요 뉘앙스를 가로지르는 상황들인데 그 안쪽까지는 그래도 일단은 돌려보자 라는 분위기가 나올 거고, 그렇게 돼서는 오늘 또 체크 포인트는 3개입니다. 네. 첫 번째, 반도체죠. 반도체. 네, 반도체가 계속 그냥 땡길 것이냐. 내일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위기 쪽에서 이제 아마 실적 발표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뭐 12조 영업이익, 분기당 영업이익 12조도 안 될 걸로 나오는데 그 이하도 감소하자라는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그냥 다시 꿋꿋하게 갈 것이냐 라는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 반도체 탄력들 이제 이쪽으로 쏠리면 한국은 똑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시총 1, 2, 3위만 가겠죠. 나머지는 다 그냥 초토화.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가 약간 좀 주춤해야 나머지는 사는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참 어떻게 표현할까? 반도체를 갖고 있는 분과 안 갖고 있는 분의 또 차이도 크고요. 그렇죠. 네, 참 애매합니다. 아니, 그래서 네.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삼성전자 주도 했을 때 2018년도죠. 예. 네. 그때 삼성전자만 올랐잖아요. 다른 주식들. 하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장이 또 오는 거 아니야. 어제의 모습을 봐서는 네. 예, 이런 이야기들을 솔솔 하고 있더라고요. 두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소외받는 거죠. 네. 이제까지 정말 미운 오리 새끼였는데 네. 그것만 가고 나머지가 이제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경우의 수와 머리를 눈치를 너무 보면서 어려워. 예. 이 난이도가 한 500만, 네. 하여튼,
아마 이런 거 무슨 로보틱스, AI 반도체 아무리 발달해도 이거 못할 겁니다. 이걸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지. 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럼 저보고 지금 반도체 살 것이냐? 저는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은 나왔고 이런 과정 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3분기 안 좋아, 4분기도 더 안 좋을 거야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바닥을 찾는 과정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실적 안 좋다고 해서 뭐 급락은 아닐 걸로 또 설레발 하여튼 그런 과정은 아니라 이제 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한번 대차게 움직였다가 또다시 실적과 함께 어차피 4분기도 안 좋은데 지금 땡겨야 될 이유가 있어? 하지만 바닥권이야라고 하게 되면 다시 밀린다고 하더라도 저점은 안 깰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저점권의 박스권을 만들어 간다라는 전제로 보게 되면 반도체가 약간 힘을 잃으면 그 사이에 또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아유 반도체 쉬네 이야 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네. 그런 눈치 싸움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보여야 되느냐? 네이놈. 네이버.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제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패닉이에요. 어제 네. 그제 연속으로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솔직히 어제 네이버 장중에 한 오전에 한 2, 3%대 빠졌을 때 야, 한번 사볼까? 라고 해서 살 뻔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외국인들이 너무 거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네. 그게 걱정 50% 이상이 외국인 주주인데 51%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그 인수한 거 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상당히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걱정이 저는 일단 네이버 좀 긍정적으로 이 정도면 봤다가 혹시나 또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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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를 보는 제 입장은 네. 이번 뭐 비싸게 샀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또 기업 가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중고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래도 사업 많이 해보셨던 우리 임 대표님께서는 네. 그 플랫폼 벤처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뭐 그렇게 규모가 큰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사업가 입장 쪽으로는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네이버의 결정. 일단 그 리스크, 그러니까 지켜보자로 가죠. 왜냐하면 네. 일단 긍정적인 요소는 그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다. 네. 이거는 긍정적인데 네. 대신 항상 그러한 선택 뒤에는 좋은 결과만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그때까지는 보류. 네, 결국에는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돌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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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 생각은 그거거든요. 솔직히 네이버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내수 기업이다. 그러니까 내수에서 언제까지 그래서 뭐 받을 거 있을 것이냐. 물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사업 가치를 분석하면서 이제 더 준 가치가 이제는 또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밀렸는데 아직도 PR 30배야.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로 가서 진출하기 위해서 뭔가 기반을 잡아서 보유한 현금 지금 놔두면 뭐합니까 그거. 네, 현금을 갖고 쓰면서 나가기 시작한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국내 기업들이 기반이 플랫폼 업체들이 한국에서만 내수 기반을 갖고 거기서 복작복작하게 되면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 부분에서밖에 안 돼. 나가서 뭔가 성과를 보여줘. 성과를 보이려고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 쪽에서 네이버의 영역 확장에 대해서를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너무 비싸게 샀네. 중고 플랫폼의 가치가 그만큼인데 아직도 적자게 사네. 그거는 너무 그냥 좀 그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아마 이게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기조고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해서는 그냥 괜히 일단 저거 괜찮나라고 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무슨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돈 거기다 쓰면 에이 하고 매도하는 이런 현상들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네. 그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거거든 거기. 근데 지금 적자를 난 구조를 보니까 그 마케팅 비용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마케팅 비용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내게 돼서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마케팅 비용은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어떤 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쨌든 불확실성. 네이버를 우리는 성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인 그 매출과 안정적인
그 네. 기본적인 성장과 뭐 이익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흔들릴 수도 있는 거지. 그들이 볼 때는. 그 만약에 이게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작년에 달랐죠. 달랐겠죠. 네. 그래서 아 이게 시류에 따라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저는 많이 빠진 거죠. 지금 네이버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제 같은 패턴만 보게 되면은 트레이드하는 입장에서는 사야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리들이 막 들리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외국인들 팔고 이제 수급 관련된 거는 물론 그렇다고 치겠는데 이런 자리는 240만 주가 넘게 팔았군요. 네, 그저께 170만 주 팔았길래 어휴 엄청나다 그랬는데. 네, 그걸 이제 또 개인들이 다 봤다 보니까 뭐 수급 얘기 나오니까 수급 이렇게 되면은 어떤 누구도 좋은 얘기 안 합니다. 네, 주가가 일단 밀리고 거기다 외국인들의 주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반면에는 단계적으로 하락하다가 급한 하락이 나오는 패턴들. 이거는 트레이더 입장으로는 바닥 일시적 반등을 한번 노려본다. 네. 오늘은 만약에 추가로 또 뭐 한 5% 밀린다. 오늘은 전 사겠습니다. 5% 밀렸을 때 네. 이제 추가로 낙폭을 더 키운다. 밀리지 않고 보합 정도 간다면 메리트는 없고. 그래도 사고 싶긴 한데, 근데 일단은 보고에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네이버가 안정이 돼야 어제 보니까 네이버가 빠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네이버마저 이래? 그러면 성장주 쪽에 잠깐 봐봐봐. 게임주, 뭐 엔터주 이런 것들 그냥 다 무참히 그렇죠. 다 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네이버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런 과정도 성장주에 대한 밸류를 또 다 같이 낮추는 역할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게 안정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네. 추가로 오전에 한 5% 밀린다. 저는 일단 사고 이제 세이 굿바이는 아니죠. 네. 네. 좀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심리를 다들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채팅창 이렇게 보니까 네. 코인 하시는 분들까지도 지금 네이버 잠깐 들어와서 단타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다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그쵸. 트레이더의 입장으로 보면 한 3일 만에 이 정도 폭을 보았는데 네이버가 망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가격 메리트에 대한 이슈와 가격 메리트에 대한 반응 이거는 일단 이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오늘 5%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들어갔다가 아마 가격은 17만 원일 것 같아요. 일단 딱 저항으로 받는 자리들은 그래 밑으로 싸게 들어왔다가 그 정도 부분에서 나오는 단기 매매 정도라고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지금요. 근데 그쯤에서 물리신 분들, 물타기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좀 인내의 시간이 좀 길어져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완전 꼬인 거잖아요. 꼬인 거죠. 네. 예. 제가 보기엔 이제 장기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로 가시는데 참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죠. 미국의 금리가 뭐 4%, 4.5% 뭐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완만하게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성장주에 그동안 폭이 컸던 성장주에 대해서는 다시 보기 시작하겠죠. 그 시점까지 가야 됩니다. 네.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 멈추는 지점. 그 전까지 봐야 성장주를 다시 보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2차 뭐 긍정적인 것보다 여기서도 또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보면은 뭐 셀메이커, 그러니까 2차 전지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최종 만드는 회사들은 강한데 소재 장비주는 또 약한 현상.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도 대형주, 중소형주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어제 대표적으로 LG엔솔은 딱 전환돼서 가는데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수급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반대로 있는 뭐 에코프로 BM 이런 거는 지금 저 밑에 있고 아직. 그래서 아직 자리 못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재와 또 메이커 사이에서도 이런 변화의 차이는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가 요즘 또 자리 못 잡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뭐 이렇게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중소형주 중소형주라고 보기도 힘들죠. 소재 쪽이 좀 많이 커 있으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가격 메리트는 지금 나오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이제 또 여기 반도체 쪽과도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쪽에서 변화랑 같이 연결되는 게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는 부분들도 보게 되면 여전히 소재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손절해야 돼 말아야 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변화를 체크하시되 아마 또 장비 쪽도 요즘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소재 쪽에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잘 버티고 있고요. 일단
저항권 중심에서 위아래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턴하기는 가장 그나마 낫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같은 소재 쪽, 미체전지 쪽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많이 빠져서 내가 물타를 걸 보느냐 아니면 좀 덜 하락해서 이제 턴할 걸 바라보고는 쪽을 찾느냐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타는 것보다 조금 더 패턴 양호한 쪽으로 가서 한번 수익 내고 다시 들어오는 게 또 낫다라는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좀 바꿔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그리고 이번에 시장 급하게 하락하기 전에 DNT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합니다. 한번 세게 나왔고 조정받다가 또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확인하면서 일단 바라봐야 될 뭐 2차 전지 쪽이긴 장비 쪽이긴 한데 장비주 된다는 것도 요즘 다 처참하게 밀려가지고요. 뭐 시장이 안 좋은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러면 또 시장 한탄으로 바뀌다 보니까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어제 또 시장에서 은행주 쪽에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은행주도 지금 자리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뭐 KB 금융을 봐도 지금 주가가 일단은 많이 밀렸다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변화는 이제 장단기 금리가 뭐 일단 약간 단기가 먼저 막 튀다가 단기 쪽과 장기 쪽에 약간 좀 균형을 좀 맞춰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같은데 일단 금융주 그러면 지금 사서 배당까지 받고 보니까 우리 금융지주는 거의 뭐 배당 10%대까지 나올 기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밑에 갔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단서가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쪽만 닿으면 맞고 흔들렸거든요. 이번에 그 정도 부분에서 돌파할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되 똑같이 KB금융도 아마 이 자리 쪽에서 멈칫할 것 같고요. 그런 자리쯤에서 혹시 갖고 계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그게 크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차라리 싸고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금융주가 성장할 거야라는 개념을 아직 못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의 좀 리스크로 보는 게 뭐 관치금융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은 워낙 이 정부의 입김을 많이 받는 곳이다. 금융 위에 이런 인식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돈을 잘 못 번다. 벌만 하면 억압한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또 부동산이 꺾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걱정. 네, 그 걱정 어제 보니까 태양광 대출을 지난 정부 때 했던 거에 대해서 은행을 압박하는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왠지 느낌이 그렇게 썩 정치적으로 중립인 저희 네. 8.15 입장에서는 뭐 얘기를 더 못 드리겠지만은 이제 그 내수도 그렇지만 이제 그런 뉘앙스를 봤을 때 그냥 은행주에 대한 너무 긍정적인 시각 싸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는 또 다크한 종목, 음지의 종목 쪽에서 고려신용 정보는 이제 그렇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빚받아 줍니다. 채권 추심. 네. 그 좋은 말이 있었군요. 네, 채권 추심. 네. 그 고려 기프트죠? 그건 그게 왜 나오죠? 네. 근데 이렇게 매매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저도 그냥 할 거 없을 때 그냥 가끔 들어가서 그냥 치고 나오고 치고 가는 종목인데 일단 단기 고점 한번 나왔고요. 근데 이게 잘 안 죽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장이 위축될 때마다 거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시장이 밀린다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런 종목 보세요.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리드코프, 고려신용 정보 이런 거는 시장의 반대로 움직입니다. 오늘 음봉이다, 얘는 양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시장이 약간 그걸 뭐라 그러죠? 굿버스처럼 움직입니다. 네, 그런 패턴이 나온다는 거 먼저 염두를 하시고 밀렸을 때 이런 거 추격만 사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봐서 쌀 때, 예, 빠졌을 때, 시장에 있을 때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냥 약한데 뭐 잠깐만 이런 종목이 있었지. 그리고 들어갔다 그냥 2, 3% 치고 나오는 정도의 그냥 시장에서 뭔가 숨통을 약할 때 숨통을 튀는 종목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게임주는 뭐 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얘기 많이 그렇죠. 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얘기. 근데 또 하나 다른 게 네오이즈는 이게 지금 이제 한 12월 달부터 그 콘솔 게임이 판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 거짓도 그렇고 지금 대기하는 것도 아바 FPS 이것도 콘솔 게임이더라고요. 네, 이것도
그렇고 다른 게임주랑 다릅니다. 근데 아직 추세는 살아있네요. 살아있고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때 한번 긍정적으로 봤다가 조금만 한번 남겨봤어요. 그래서 여전히 쭉 빌렸다가 돌아가긴 하는데 딱 그렇게 크게 뭐 거래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쪽은 좀 탈출구 역할은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봐야죠. 또 요즘은 그렇죠. 안 빠진 종목도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일단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 들어오는 거는 그냥 칸 채우려고. 칸 채우려고? 아니 근데 네, 현대건설기계를 보게 되면요. 네. 이게 지금 저점에서 돌아오는 게 되게 빨라요. 근데 수급도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쪽의 모멘텀이 뭘까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재건은 무슨 재건입니까? 아직까지 좀 전쟁이 어떻게 돼야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담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의 동향들이나 중국의 동향들 담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것들 뭐 보자란 정도로. 근데 쫓아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